네, 머니왕 2부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사실 9월 한 달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났대요. 9월 거래대금만 보더라도 8월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요. 다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러면 돌아올 만한 유인책은 있는 걸까요? 물론 시장이 하락을 해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는데 그 종목의 수가 조금 더 특이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이 더 좋은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끊임없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오늘 이런저런 고민들 머니왕 2부에서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져 있는데요. 자,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대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길 바라면서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저희가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또한 다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머니왕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머니왕 2부의 두 기둥 모시겠습니다. 김민재 위원, 김충성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랜만에 저는 뵙게 되는 것 같아서 이 시간 또 알차게 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민재 위원님, 이번 주는 퐁당퐁당 월수금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매일같이 월요일이었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 컨디션은 괜찮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번 주고 다음 주가 사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보고서는 잘 나왔잖아요. 어떤 비전으로 바라보세요? 일단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시선들이 좀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정책이 바뀔 때 항상 이런 큰 변동성을 겪게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일단은 기본으로 깔리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머니는 제가 도망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차익 실현, 외국인과 기관들, 즉 스마트머니들은 다 차익 실현 놓고 밑으로 내려놓고 이제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다시 올리거나 아니면은 경제 지표가 좋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좀 더 내리거나 아니면 횡보하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은 먼저 다 챙겨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러한 이 스마트머니들이 지금 도망간 상태에서 하단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방향이 하방으로 더 밑으로 내리려는 방향보다는 그래도 지금 지표가 계속 괜찮은데 그리고 중국 경기가 분명히 별로 좋지 못했었는데 중국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돈들의 관점과 함께 중국 증시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원자재 선물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경기를 먼저 선행해서 볼 수 있는 게 구리 선물과 유가 선물인데 구리 선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급등을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즉 일단은 경기가 침체가 항상 금리를 이제 정책 변할 때마다 올 수 있다는 전제 때문에 미리 다 스마트머니 도망갔다가 지표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심리와 함께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결국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지표 확인 또는 대선이 결국은 끝나게 됐을 때는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나갈 거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물론 지금 더욱더 커지고 있지만 일단은 한번 크게 적용받은 다음부터는 러우 전쟁도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일단은 그래도 경기 침체보다는 경기 둔화 쪽에 힘을 실으면서 증시가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지금은 단지 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표를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올리기 부담스러워 못 올릴 뿐이지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받쳐준다. 이런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테마 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중심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트폴리오는 지금 뉴스가 있는 쪽에 항상 종목들이 편입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원유 쪽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원유를 사셔야 된다. WTI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유가를 함부로 내릴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갑자기 둘이 또는 이스라엘이 하회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내려갈 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괜찮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도 유가의 상승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의 이 효과를 지금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양책이 나왔는데 증시가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달 이게 의미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 돈들이 분명히 반응했다라는 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도 유가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될 거고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 즉 중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최근에 WTI가 빠졌는데 중국 경기가 지금 괜찮을 거다라고 돈이 베팅이 들어왔을 때는 유가 쪽에도 베팅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한국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두 개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항상 유가가 뜨면 제일 먼저 관심 갖고 가는 종목들이 흥구석유인데 흥구석유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즉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시장에 상장한 뒤에 가장 높은 가격이 불과 어제 갱신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미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올라간 종목을 굳이 잡으실 필요 있느냐, 안 올라간 종목도 많은데 올라가지 않은 종목 잡자라고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흥구석유 더 올라가겠지만 신규로 잡으신 분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한국석유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중앙에너비스도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중앙에너비스를 월요일장에서 잡자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 금요일에 전날, 그러니까 전거래일이 30%가 올라간 종목이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만 조정을 줘도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지켜보시는 것도 충분히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오히려 조정 시에는 지금 중앙에너비스는 올라간 폭이 사실상 없고 박스권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는 오히려 매수에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유 쪽은 지금 비중 20% 잡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 테마 보실 거는 천연가스입니다. 일단은 원유에 대한 모멘텀은 뭐 중국 경기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같이 원유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추가적인 좀 모멘텀을 덧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AI가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도 실적이 괜찮으냐가 초점인데 여전히 괜찮게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실적을 또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량주가 크게 급등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AI 산업이 괜찮다라는 거는 AI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의 필요성을 점점점 부각이 되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AI의 성장은 결국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계절적인 영향입니다. 지금 일단 라니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은 굉장히 추울 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보통 천연가스는 여름보다 즉 겨울철이 훨씬 더 사용량이 늘어납니다. 냉방보다는 난방이 훨씬 더 천연가스가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올해 겨울철이 춥다라고 했을 때는 이 천연가스의 사용량도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고 천연가스의 선물 차트도 보시게 됐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일단은 유가 종목들이 더 강하지만 이 천연가스 종목들도 충분히 시간이 지날수록 모멘텀이 붙는다라고 말씀드려요. 종목 보게 되면 대성에너지와 GSA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에너지와 GSA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중앙에너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게 그냥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즉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고 올라가면 꺼지고 내려가지만 분명히 어떠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됐을 때에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매집으로 돌아오면서 주가의 상승에 힘이 될 거기 때문에 대성에너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뭐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은 GS입니다. 대성에너지보다는 GS가 이 유가 상승과 함께 더불어서 금요일에 상승폭이 괜찮았습니다. 한 13% 올라갔었는데 윗꼬리가 좀 제법 달렸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천연가스도 유가와 즉 원유와 함께 마찬가지로 20%씩 비중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가 계속 밀고 있는 바로 영일만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모멘텀은 이제 2차 전략 회의라는 것 때문에 기대감에 올라갔었다가 그 4인방이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화성밸브, 한선엔진은 GS 글로벌 같이 상승폭이 괜찮았던 애들 위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와 있지만 다른 영일만 종목들은 그냥 그 박스권 계속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물량을 모으면서 매집하고 있는 만큼 여기는 일단 미리 들어가 있으셔야 꼭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연말까지는 어차피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올 거고요. 여기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되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사실상 가장 큰 모멘텀은 영일만이 될 거다라고 저는 일찍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이렇게 될 거예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간 나라다. 유가를 가지고 됐을 때 중동에서 8, 90%를 가지고 오는 나라인데 중동 전쟁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영향받아도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기름 나올 확률이 저렇게 있다는데 우리 파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지금은 원유 종목들만 모멘텀을 받지만 이 모멘텀 자체가 영일만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의 실질적인 제일 최대
수혜 테마는 영일만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꼭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대표적인 종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어쨌든 심리적으로 이 종목이 대장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괜찮을 거다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상승 파동이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뭐 가격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봤었을 때 약 25,000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3만 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3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불과 한 달 만에 6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상승 파동이 100%가 올라가는데 그 뒤에 파동이 주가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고꾸라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 받으면서 횡보하는 거는 다음 상승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조차도 바로 매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보게 된다고 했을 때는 화성밸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4인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간 종목을 쫓아잡으시면 안 됩니다. 굳이 내려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은데 올라간 종목을 쫓아잡게 됐을 때에는 그만큼의 큰 낙폭을 만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 건 내가 놓쳤다고 하면 그냥 보내주고,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이 오히려 눌림을 줄 때에는 한 번씩 당해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찬가지로 화성밸브는 지금 조정을 받았어도 실질적으로 거의 70, 80% 가까이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은 자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정리드리면서 영일만 같은 경우도 비중 20% 잡으시면 괜찮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율 전략 받아봤는데요. 제가 일전에 원유 왕자다라는 닉네임은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그런 적중이 더 잘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유 20%, 천연가스 20%,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비중 실고 여기에 더해서 조용할 때 담는 거다. 영일만 20%까지 포트 비율 들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충성 위원님의 전략 또한 궁금해지는데, 다음 주는 뭐가 또 핫할 거다라고 보세요? 네. 그래서 좀 정해 왔는데 첫 번째는 뭐 제약바이오 쪽을 당연히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제였죠.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다는 아니더라도 뭐 상당한 그 흐름들을 나타냈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음 주를 뭐 장밋빛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그 보니까 다음 주에 그 일정들이 있습니다. 뭐 8일부터 개최되는 그 전시회가 있는데 2024 세계 제약바이오 전시회가 좀 개최가 됩니다. 뭐 완제 의약품이라든지 원료 의약품, 뭐 CMO, CRO 이 다양한 분야를 좀 아우르는 뭐 세계 최대의 그 전시회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뭐 올해는 뭐 160개국 그리고 2,400여 곳 이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하죠. 국내 업체들도 보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주 공세에 좀 나설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번에가 좀 더 기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 생물보안법이죠.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미국에서 통과가 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여느 때와는 다르게 분명히 우리 국내 업체들 뭐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기대가 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이제 이 일정 외에도요 앞으로도 즐비합니다. 뭐 이 부분도 계속 좀 말씀드려왔던 부분들인데 이번 달이죠 세계 그 유전자 세포 치료학회도 열리고 국제 암 학술학회도 뭐 개최가 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 역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체크를 해야 되는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11월에 넘어가더라도요 미국 그 비만학회 면역 항암학회 뭐 이런 부분들도 개최가 됩니다. 뭐 혈액학회도 뭐 개최가 되고, 또 12월에도 관련 그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렇듯 뭐 이번에만 국한이 돼가지고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다음 달에도 있고 또 다다음 달에도 있고, 그러니까는 거의 매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뭐 시장의 그 뒤숭숭한 분위기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안 좋았던 이런 상황에서도 뭐 제약바이오 섹터와 또 종목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그 버팀목 역할을 우리 시장에 좀 해왔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그 모멘텀들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섹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나마 이제 잘 버텼었던 그런 그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분 보셔야죠. 뭐 그러면서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두 종목 정도. 물론 이제 이쪽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두 종목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한양행 그리고 바이넥스 정도를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차트를 통해 좀 보실게요. 유한양행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뭐 추세적인 그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은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렉나자, 미국 FDA 그 승인과 관련한 이런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는 추세가 그려져
있죠. 뭐 오르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저점들을 좀 꾸준하게 좀 높이면서 어쩌면 우상향의 그 추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별다른 뭐 악재가 없다라면은 이 형성된 추세는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상단 위쪽으로 쫙 그어 보면은 이게 목표치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단의 추세와 거의 그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종목으로는 그 바이넥스입니다. 뭐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주를 거론이 되어 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많이들 아시지 않겠느냐 싶은데 이 종목도 언뜻 보면은 상당히 추세적인 주가의 움직임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냥 보이는 기간만 놓고 본다면은 저점들을 꾸준하게 높이고 있고 저점들 꾸준히 높이고 있고 고점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어 보면은 웬만한 그 흐름들이 아니라면 이 안에서 오르내리락 할 거예요. 때문에 이제 매수와 매도 어느 구간에서 해야 될런지 명확하게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거의 뭐 추세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중간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5일선을 다 지금 되돌리고 있고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또 위쪽으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릴 섹터는 화장품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 쪽에도 역시 끊이지 않고 긍정적인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 화장품이라고 할 텐데 수출 데이터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월부터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5월에 역대 최대 그런 그 매출이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본다면은 8억, 네, 8억 한 7,900억 달러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9월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이게 경신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5월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실적으로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상승 모멘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그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두어야 하는 뭐 그런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화장품 섹터와 또 그 종목들을 본다면은 그 2분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눌림이 좀 깊기도 했었죠. 근데 지금 오히려 이런 과정들은 가격 매력을 부각시키기에는 뭐 충분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죠. 물론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국 경기가 좀 한몫을 했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양책이 좀 나왔죠. 또 중국과 좀 엮인다면 당연히 화장품을 비롯해서 중국 관련한 섹터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할 텐데, 또 중요한 것은 이 화장품 뭐 중국 경기도 경기입니다만은 글로벌 시장들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뭐 동남아, 뭐 남미, 또 중동, 유럽 할 것 없이 계속적으로 지금 확대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것. 당연히 이 주요 업체들의 그 실적이 단위 견인이 되겠죠. 또 숫자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이 화장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쪽도 좀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 중에 딱 2개 정도를 고르자 한다면은 당연히 뭐 실리콘투 그리고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차트를 통해 한번 보실게요. 실리콘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제한된 등락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놓고 보면은 지난 한 5월서부터 강한 탄력을 나타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오랜 기간 지금 거의 박스권이 그려지면서 제한된 등락들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차례 탄력 이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좀 내려올 법도 한데 옆으로 기고 있다는 것은 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그만큼 실적, 이런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한된 등락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박스권 상단 돌파는 분명히 시도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됩니다. 또 미국을 비롯해서 170개, 뭐 또 브랜드만 하더라도 뭐 300여 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고스란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한국 화장품 제조를 골라봤습니다. 좀 가벼운 종목이죠. 그만큼 탄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완만하긴 합니다만 우상향의 추세들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추세대와 거의 뭐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가 매수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바로 또 이 상단 추세
추세선 이 상단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섹터는 저도 뭐 김민재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뭐 영일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왕고래 쪽 프로젝트 이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쪽과 관련 얼마 전에 그 2차 그 동해 심해가스 뭐 이런 그 전략 회의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 진행 상황이라든지 준비 과정이라든지 또 이 향후 전략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된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죠. 이미 이와 관련해서 뭐 이미 1차 시추장선은 뭐 정해져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12월에 시추한다라는 부분들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뭐 국내 업체는 물론이고 해외 업체들의 투자가 필수로 좀 이루어져야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석유가스가 그 주관사를 또 선정을 하고 뭐 나타난다라고 하죠. 네, 선정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번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미 그 주관사로 하기 위해서 뭐 10곳 이상에서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아람코라든지 애니라든지 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도 이 프로젝트에 그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정상적으로 뭐 준비는 물론이고 시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인데 12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이 또 10월입니다. 뭐겠습니까? 한 2개월 정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기간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중간중간 진행 상황, 또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겠죠. 뭐 그렇다 보면은 또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반응을 할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미리미리 좀 선점을 해두는 이런 전략으로 임한다면은 또 이슈가 나올 때 종목들이 탄력 나온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도 되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제 이 긍정적인 이슈들이 앞으로 꾸준히 나온다. 또 탄력이 나오기 전에 또 선점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이쪽에도 뭐 앞서 우리 김민재 위원님께서도 관심 종목들을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저는 대표적인 종목 일단은 뭐 화성밸브라든지 GS 글로벌 이 정도로 보셔도 좀 무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자 화성밸브의 모습입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오르내리락 하면서 최근에 좀 눌림이 깊은 상황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 정도의 눌림은 거래량적인 부분들로 보면은 뭐 물량이 나왔다, 뭐 매매율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런 그 조정이 그려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어찌 보면은 그 저점대죠. 저점대와 또다시 이제 근접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저가 매수의 유입이 언제든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설련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눌린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도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친숙한 종목 GS 글로벌입니다. 이미 GS 글로벌도 여러분께 그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그 추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뭐 최근에 눌림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역시나 거래량적인 부분을 보면은 물량출에 없는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은 뭐 박스권을 그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 안에서는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조정은 여러분이 물량을 확대를 시키거나 또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 뭐 좋은 이런 그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겹치는 쪽은 대왕고래인데 일단 비중에 있어서는 10%로 잡아주셨고 그리고 이외로는 제약바이오와 화장품까지 뭐 워낙 탄탄하게 추세 만들고 있는 쪽이니까요. 같이 비중 20%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율까지 챙겨봤고 잘 메모를 해보면 좋겠고요. 이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은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부터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시간 바로 종목 상담 코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전화, 문자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고민 도와드릴게요.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의 전화 열려 있고요.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소중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바로 문자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네요. 매수가가 81,756원인 것으로 보아 꽤 많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같이 들어온 문자 보니까 3년을 보유했다고 하시네요. 계속 홀딩을 할까요? 라고 지금 물어봐 주셨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재 대표님의 의견 들어볼게요. 의원님, 사실 금융 있고 지주 있으면 요즘 시대랑 딱 맞는 종목인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매수가 아래에 있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기다리면 기회가 올까요? 네, 3년 기다리셨지만 이번엔 좀 정말로 기다리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기다림이 이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사실 지금 뭐 금융지주 쪽에서 즉 저PBR 또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 중에서 안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한국금융지주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저PBR 기업 밸류 프로그램 중에서 수혜를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자리 좋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신규 매수도 사실상 가능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68,500원대만 깨지 않으면 사실상 계속 추세 위로 올릴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월 5일을 제외하고 봤을 때에는 다음엔 뜨고 다음엔 떴기 때문에 하단은 잡혀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수급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결국은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올라가게 됐을 때 그러면 저항권이 어딘지만 보시면 되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잡았었던 게 바로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종목들이 급등을 했을 때 이 당시 때 사람들이 다 주식을 했었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금융사나 지주사 같은 경우 많이 마찬가지로 올라갔었는데 그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잡혀있는 만큼 그 기간대에 박스권이 일었었던 또는 고점대 영역이었을 때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가가 아마 그 당시 때 잡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당시 때 잡은 분들은 마찬가지로 몇 년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돼서 이번에 올라가게 됐을 때는 79,500원과 83,000원대엔 저항 구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다행히 매수가가 81,000원이면 충분히 수익권까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83,500원까지 목표가 잡으시고 대응하자. 그리고 그 당시 때 이게 그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저 PBR 또는 이러한 관련 기업 밸류업 종목들이 추세가 여전히 괜찮다고 할 때는 더 끌고 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83,500원 이 가격대 도달하면 다시 상담 신청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기다릴 때다라고 또 긍정적인 뷰 주셨고요. 단기 박스 고가권을 또 뚫어줄 수 있는 힘만 더 붙여준다면 83,5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잘 관리하시면 좋겠고 또 고민되시면 그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전화로 넘어가서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삼현. 삼현, 네. 네. 매수가와 비중 알려주세요. 26,500원에 15%. 26,500원이요. 26,500원에? 26,500원에 비중은 15%. 네네. 그러면요, 혹시 수요일에 들어가셨어요? 네, 그게 하고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가지고. 어떨까 그러셨구나. 싶어서, 네. 네, 이때 무증 이슈로 한번 슈팅이 나왔다가 윗꼬리가 좀 달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님께서 윗꼬리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네. 또 기회를 줄까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 잘 전화 주셨고요. 김충성 위원님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뭐 사면을 좀 매수하셨는데 뭐 로봇 쪽에 속해져 있는 뭐 종목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히 뭐 섹터로만 보면은 사실 아직은 좀 쉬어가는 뭐 섹터 자체가 쉬어가고 있어서 좀 제한된 등락들이 좀 이루어질 텐데 근데 앞으로를 보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매기가 또 쏠릴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무상증자 이슈로 한번 반짝 튀어오를 때 지금 매수하셔서 좀 약간 좀 눌려 계시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땐 괜찮아요. 뭐 지금 눌림이 크지도 않고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입니다만은 뭐 추세 자체가 깨뜨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보유 관점 유지 괜찮고요. 오히려 뭐 추가 매수도 저는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네, 무중 이슈를 좀 봐야 돼요. 좀 보니까는 기준일이 18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이고요. 네네. 그러니까는 이 말은 16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중을 받으셨으면 해요. 오히려 그 전에 좀 더 좀 눌림이 있다면 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사실 무중이 나온다면은 보통 그 기준일 전 뭐 권리락 때문에 뭐 상한가도 뭐 가고 이런 부분들이 빌비재했는데, 물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권리락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될 겁니다. 17일 날 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마이너스 뭐 50% 이상, 60, 70 이렇게 찍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착시 효과인 거고, 착시 효과인 거지 뭐 손해 보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두 주가 들어오고 그걸 또 고스란히 또 팔매 현금으로 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보유 가치 그대로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기준일 그 전에라도 튀어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보유 관점이고 주가 자체도 바닥입니다. 오히려 저는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셨으면 한다라는 건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예. 무상증자라는 거는 저는 잘 모르거든요. 네네.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옛날에 봤는데 무상증자가 좋지는 않는 거라고 얼핏 들었고. 그건 아니고요. 저도 간간히 이제 무상증자 하는 그 종목을 매매를 자주 하기는 하는데 이게 말하면 좀 사실 길어지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한번 참여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제가 바보 마냥 그런 걸 못합니다. 못 아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없다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뭐 무상증자 그 전에라도 슈팅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네. 뭐 수익 보고 나오면 되고 좀 더 끌고 가서 무중을 받고 좀 더 하겠다 하셔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싸요. 네, 싸고 앞으로 또 이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뭐 지금 그 가격에 매수하셨다 조금 밀렸다 하더라도 걱정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갖고 있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선생님하고 좀 어떻게 연결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나요? 네, 잠시 후에 또 별도의 시간 있으니까요. 그때 네. 같이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3현 같이 봤고요. 이어서 문자함 또 열어볼 텐데요. 최근에 핫했던 종목인데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근데 매수가가 23,000원이네요. 최근에 올라왔었을 때가 18,610원이잖아요. 23,000원을 마지막으로 만들었었을 때가요. 사실상 2023년 1, 2월 정도니까 꽤 오랜 기간 또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의 문자인데 비중이 50%여가지고요. 김민재 대표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한국금융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아까 도라고 표현하면 안 됐었던 건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올라왔을 때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가 자체가 23,000원대라고 하시면 뭐 지금 단기로 저항이 있는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다고 했을 때에는 당분간 시간이 좀 제법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주식이라고 하는 건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가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가 있는데 성장성이 떨어진 종목들은 가치주로 보게 되고 이 가치 종목들은 사실상 메리트를 별로 돈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한번 내려간 다음부터는 급반등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횡보하다가 잠깐씩 한 번씩 반등 뉴스가 나올 땐 반등한다고 보시면 돼서 지금은 박스권을 이룬 지 벌써 2023년 중반 2분기부터 지금 현재 계속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상단까지 왔을 때 사실상 비중을 줄여야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서 저는 이 종목을 계속 끌고 가시기보다는 비중도 더군다나 50%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으면 계좌가 계속 답답하게 현금 비중이 돌지 않으실 겁니다. 차라리 이번 구간 때 벌써 오래 보유하셨던 만큼 비중 조금 줄여내시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16,100원대를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굉장히 긴 횡보를 거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이번에 올라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이셔서 다른 종목 쪽에 좀 투자하는 쪽으로 지금 이미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으로 더 오래 기다리셔야 된다고 한다면 너무 현금 회전이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기가 좀 필요하겠네요. 일단은 지금 현재 매수가에서는 어쨌든 조치가 필요하고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의 교체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잘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함 또 열어보겠습니다. 0763번님께서 클리오를 지금 문자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34,770원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한 8월쯤 이때 의미가 있을지 좀 지켜봐지기도 하는데 최근에 좀 흘러내립니다. 아까 전에 화장품주도 좋게 봐주고 계셨는데 클리오는 어떤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비중은 그래도 5% 정도거든요. 지금 어떤 대응이 좋을까요? 뭐 부진하죠. 물론 이제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이게 다 좋거나 이러한 네.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뭐 차별화, 양극화 맞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뭐 얘도 좀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근본적 상승 모멘텀이라고 했습니다. 실적 괜찮아요.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올 것으로 그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바닥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된단 말이죠. 뭐 중요한 것은 그래요.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또 차트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수급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팔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됩니다만은 국내 기관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또 선행적인 역할을 하는 투신, 또 하방 경직을 가능하게 하는 연기금, 뭐 메이저 수급들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뭐 섹터에 대한 기대감 괜찮고요. 뭐 수급도 괜찮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이런 모습입니다. 지난 6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렇게 지금 바닥을 다졌었던 이 구간도 지금 내어주고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냥 크게 놓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또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라인이에요. 다행히 지금 보시면은 5% 정도의 비중을 보유하고 계시단 말이죠. 또 34,000원 정도의 그 가격이라면 이 정도의 그 매수를 좀 하셨는데 이거를 뭐 손절을 생각은 저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좀 더 내려온다면은 이 아래쪽에 또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들, 또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라인을 아래쪽에 깔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그냥 두시고 조금 더 이제 내려와서 27,000원대에 오게 된다면 거기서 오히려 5% 정도를 더 물을 타는 겁니다. 평단 낮아지겠죠. 조금 더 이제 상승을 하는데 분명히 상승 나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거의 바닥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반등이 나온다면 오히려 뭐 좀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두시고 조금 더 밀리게 된다면 27,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저는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지금 지지라인대에서 한 번 더 비중을 조금 더 실어서 평단가를 낮춤으로써 또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 언급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두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추가 전략 받아보겠습니다. 자, 원유의 왕자 김민재 위원님의 땡땡석유 시리즈 한번 가볼까요? 먼저 흥구석유입니다. 천사데이에 10월 4일 바로 어제 23,000원 고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8월 26일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상승률만 35% 이 추세 그대로 가져간 건데요. 사실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뭐 어제 더 크게 불거진 거고 여기서 더 노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전고를 어제 딱 뛰어넘은지라 지금이 딱 고민되는 구간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유가 종목들, 즉 원유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뭐 너무 많은 비중을 차익실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급등했다가 굉장히 좀 많이 빠지고 내려갔다가 또다시 급등했다가 많이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등했다가 급락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락폭은 제법 크지만 굉장히 길게 놓고 봤을 때에는 결국은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샀다 팔았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 평균 단가가 결국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신규로 들어간다라고 했었을 때 더군다나 이 흥구석유는 상장한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게 점점 올라간 종목을 매수가를 계속 높게 쫓아잡는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비중을 많이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차라리 내가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잡아놓고 올라갔다 빠져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이 매수가를 계속 고집해놓고 지금의 조정받았던 가격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이 자리에서의 매수가는 7,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았을 때 가격이 14,000원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낮은 매수가를 잘 유지하고 있었더니 조정을 받아도 수익이 100%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올라간다가 조정을 받아도 다음번 조정은 또다시 내 매수가 대비해서 훨씬 더
위에 있을 거고 신경도 안 써도 되는 매수가가 되면서 비중은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고 조정을 봐도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수익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샀다 팔았다 하는 거 물론 이해됩니다. 주가가 워낙 크게 빠지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낮은 매수가 잘 유지하셔야 결국은 큰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밑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조금 인내만 가지시면 계속해서 내 매수가 먼 자리에서 조정받으면서 수익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모멘텀이 영일만에 대한 뉴스도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예 갑자기 둘이 손잡고 화해한다라는 불가능한 전제가 깔려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내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없겠네요. 흥구석유 워낙 매수가 자체가 매력적인 또 무기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비교적 최근 언급해 주셨던 한국석유로요. 9월 9일에 좀 진입 관점을 내려주셨는데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 살짝 보이실 거예요. 16,250원 딱 찍혀져 있는 그 라인대. 그러니까 참 안전자리에서 진입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어제 22,100원. 완전히 차익이 더 욕구가 뿜뿜하는 그런 모습인데 더 지켜보나요? 역시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오히려 한국석유는 뭐 신규 매수도 사실 가능하다라고 볼 정도로 자리는 괜찮습니다. 차트 보면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얘도 추세로 보게 됐을 때는 결국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쫓아잡게 됐을 때는 부담스럽지만 얘는 그래도 흥구석유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반면에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것보다 더 차트를 돌려보게 됐을 때 과거에 2021년 더 높았던 고점도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갔을 때 소화해야 될 물량이 여전히 있어서 올릴 여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잡는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제 성향이지만 올라간 종목을 굳이 잡게 되면 비중도 얼마 못 들어가시고 올라가도 짧게밖에 못 드실 겁니다. 차라리 상대적 덜 올라간 종목을 비중을 많이 잡으셔서 인내심을 갖고 가져가시면 훨씬 더 결국은 수익률이 높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흥구석유보다는 한국석유가 차라리 낫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신규 관점에서는 흥구보다는 한국 쪽에 있어서 조금 더 점수 주셨으니까요. 같이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전략 이번에는 김충성 의원님의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비만하면 여러 가지 종목 떠오르는데 그 가운데 인벤티지랩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5,940원에서 진입 관점 내려주시고 지금 25,400원까지 터치가 나온 이후에 좀 예쁘게 조정받고 있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리를 예쁘게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에너지 모으고 있는 구간이니 더 보유인가요? 뭐 말씀 다 하셨네요. 보유 맞아요? 이게 뭐 우리 앵커님도 저 예쁘게 뭐 조정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예쁘게 지금 그 눌림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시장은 뭐 180조인가요? 뭐 이런 그 시장 성장만 하더라도 이게 좀 규모가 뭐 어마어마한 상황이다라는 것. 이미 기사화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도 이번 달에 뭐 비만 치료제가 뭐 국내에도 뭐 상륙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사실 이런 뭐 단발성 이슈도 이슈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한 그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이쪽은 꾸준하게 관심을 두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트를 통해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래요. 뭐 지난 9월에 아주 강한 탄력을 한번 나타내고 야금야금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뭐 작년에 이런 그 탄력을 나타내고 충분하게 어찌 보면 기간 조정을 거치고 이제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말씀드렸듯 예쁜 조정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 분들은 이격을 축소하는 건전한 부분이고 이 추세 자체가 깨뜨리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종목 그래요. 이때 못 팔아서 좀 고민이었던 부분들은 차라리 내려오면은 좀 더 내려온다. 뭐 저는 지금도 신규 매수로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비중을 좀 더 태울 수 있는 이런 그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시고 뭐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손색이 없다. 또 비중 확대 관점에서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고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추천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예쁜 자리가 오면 또 언급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인벤티지랩 잘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영일만 대왕고래 관련해서 10% 비중 유지해보자라고 하시면서 언급 주신 종목이 GS 글로벌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마 8월 달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차익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은 지금 들어가도 되냐일 것 같아요. 더 보십니까? 사실 지금 매수가 위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이 섹터 자체에 이슈가 지속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앵커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올 거예요, 이슈들은. 저 뉴스는 계속 나오죠. 네, 그럴 때마다 종목이 움직인다라는 것인데 움직이기 전에 이제 매수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시자라는 겁니다. 뭐 차트를 통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난 6월이었어요. 강한 탄력 이후에 내내 제한적 등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좀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 다시금 이 저점들을 좀 높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구간에서 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좀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오히려 저점대와 지금 근접이 되어 있죠. 네, 이건 뭐를 나타내겠습니까?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대왕거래 관련해서 뭘 매수하지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고래 관련해선 원픽으로 또 제시해 주셨고 압축해 주셨으니까요. GS 글로벌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 공략주로서는 어떤 종목, 관심 종목에 담아볼까요? 자, 김민재 의원님의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한선엔지니어링 한번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 가지 테마에 어떻게 보면 뭐 다 겹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피팅 빌브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선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월 3일부터 이제 영일만 종목들이 처음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바로 엑선모빌의 이제 벤더라는 이유와 함께 6월 달에 영일만 테마가 한번 같이 혼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한선엔지니어링은 분명히 먼저 떴었죠. 이때의 상승 모멘텀이 뭐였냐면 이 AI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천연가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한선엔지니어링이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함께 이슈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그러면 5월달 상승은 AI 때문에 천연가스, 두 번째는 이제 영일만에 대한 즉 이 엑소모빌이 해외 투자 업체 리스트에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벤더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게 한선엔지니어링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을 다 받고 있는데 최근에 중동 리스크 때문에 어쨌든 원유와 가스 종목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데 한선엔지니어링은 천연가스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올라갔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영일만 같은 경우도 결국은 뉴스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을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는 박스권 하단 근처까지 내려왔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놓쳤던 종목을 잡을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12,000원, 손절가 8,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엔지니어링 12,000원. 포트 비율 전략과도 일치하는 종목이니까요. 관심 종목 담아보시길 바라고 이어서 김충성 의원님의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한양행 준비했습니다. 앞서 제약바이오 말씀드리면서 때가 왔군요. 언급드렸던 종목인데 그래요. 뭐 렉나자와 관련해서 뭐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경쟁 그 약물이죠. 이거보다도 그 뭡니까 그 약가 네, 이런 부분들이 3억으로 좀 이제 더 높게 잡힌 부분들, 그만큼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심을 두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근데 생각해 볼 부분들은 좀 많이 높아요. 뭐 지금 이런 모습이고 또 길게 놓고 보더라도 뭐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길게 가져가자라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되고요.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추세 뭐 상당하죠. 때문에 그 명확합니다. 뭐 추세와 그 근접해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목표 주가는 바로 16만 5천 원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또 손절 가격은 추세를 깨뜨리는 약 13만 5천 원 정도로 설정하고 대응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무난한 대응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까지 추세가 예쁘다 관점 받아봤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 방송이 또 열립니다. 한 분 한 분 들어볼게요. 김민재 대표님 오늘 뭐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은 가장 큰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에 투자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주가를 매수하고 매도하시면서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은 반도체에서 너무나도 큰 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목표는 손실을 메꾸기 위한 투자인데 그만큼의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현재 시장에서는 비중을 많이 담기도 어렵고 끌고 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형식적인 매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차라리 지금 제가 유가 종목을 미는 이유가 이렇게 크게 올라갈 테마에 비중을 많이 태우자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루라고 또 아예 제목에 나와 있네요. 챙겨보시고요. 자, 이어서 김충성 대표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 시장은 사실 주도 섹터, 주도 종목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샀으면 팔아줘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적절하게 대신에 이제 이런 식의 매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욕심을 좀 내려놓는 것이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따박따박 또 쌓아가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더라도
뭐 승산이 있는 것이고 또 해볼 수 있는 장이 10월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잠시 후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한번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분의 공개 방송 잠시 후 펼쳐지니까요.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 머니왕 2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